아직도 치매 예방한다고 비싼 영양제 드세요? 그거 다 소변으로 나옵니다. 진짜 뇌를 살리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어르신 지금 드시고 계신 그 비싼 뇌 영양제 당장 끊으셔도 됩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활습관 못 고치면 영양제만 드시는 건 구멍난 독에 물 뿌는 거나 다름없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안타까운 분들을 너무 많이 뵙습니다. 치매가 무서워서 한 달에 수십만 원씩 하는 약은 사드시면서 정작 뇌세포를 매일매일 죽이는 행동은 그대로 하고 계시거든요. 의사들이 자기 부모님께는 절대 권하지 않는 영양제는 드시면서 의사들이 제발 하시라고 비는 이것은 안 하십니다. 안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TV입니다. 앞에 영상 어떠셨나요? 혹시 나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72살 되시는 김수동 아버님이 따님 손에 이끌려 오셨어요. 이분은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뇌에 좋다고 하면 다음날 바로 사서 드시는 분이셨어요. 해외 직구로 사신 뇌 영양제에 비싼 녹용에 홍삼까지 한 달에 약값만 50만 원이 넘게 드셨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검사 결과 안타깝게도 경도 인지 장애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치매로 가는 바로 직전 단계였죠. 아버님은 정말 억울해하셨어요. 원장님, 내가 쓴 돈이 얼마인데요? 내가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었는데 왜 뇌가 망가집니까? 하시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의 하루 일과를 여쭤봤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님은요, 좋다는 약을 한 주먹 드시고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셨던 거예요. 친구분들 만나는 것도 귀찮다고 안 나가시고, 무릎 아프다고 산책도 안 하시고, 밤에는 잠이 안 온다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만 보시다가 새벽에 주무셨고요. 더 안타까운 건요, 이가 불편하시다고 죽이나 미음 위주로만 드셨대요. 가끔 드시는 밥도 물에 말아서 후루룩 넘기셨고요. 여러분,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요, 이건 마치 최고급 휘발유를 넣은 슈퍼카를 차고에 처박아 두고 시동만 켜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엔진은 녹슬고 배터리는 방전되는데 기름만 좋은 거 넣는다고 차가 잘 나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김수동 아버님의 뇌는 영양분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고장난 엔진처럼 멈춰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뇌가 닳아서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꾸 뭘 채워 넣으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기계 부품이 아니라 밭과 같습니다.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리 비싼 비료를 뿌려도, 그러니까 영양제를 먹어도요, 밭을 갈아엎지 않고 물기를 터주지 않으면 작물이 자라나요? 아니죠. 땅이 딱딱하게 굳어서 비료가 스며들지도 못하고 다 썩어버립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밭은 사람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주 가서 돌봐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밭을 매일 둘러보고 잡초도 뽑아주고 물도 주고 흙도 뒤집어줘야 좋은 작물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매일 관심을 가지고 자극을 줘야 해요. 치매는요, 뇌세포가 굶어 죽는 병이 아닙니다.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가 쌓여서 생기는 병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뇌라는 밭에 잡초와 쓰레기가 가득 차서 작물이 숨을 못 쉬는 상태인 거죠. 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영양제만 붓는 건 쓰레기 더미 위에 금가루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뇌라는 게 참 신기한 기관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걸 전문 용어로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면 뇌세포가 죽기만 하고 새로 안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게 뭐냐면요, 적절한 자극을 주면 70대, 80대에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중에 먹기만 하면 뇌가 젊어지는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약이 있었다면 노벨상을 탔겠죠.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는 불안한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거 드시면 예방된다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증명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약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깜빡깜빡하는 건요, 뇌세포가 죽어서라기보다 뇌세포끼리 연결된 길이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시골길도 사람이 안 다니면 잡초가 무성해져서 길이 없어지잖아요? 뇌도 똑같아요. 자꾸 써서 길을 내줘야 합니다. 뇌 속에는 1000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정보를 주고받는데요, 이 연결고리를 시냅스라고 해요.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건 이 시냅스들이 활발하게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시냅스 연결이 약해집니다. 특히 안 쓰는 길은 점점 더 약해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는 바로 이 뇌의 길을 다시 닫고 뇌 속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 뇌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해서 밝혀낸 과학적 사실입니다. 자, 이제부터 메모 준비하세요.
돈 안 듭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면 1년 뒤 병원비 수백만 원 아끼는 비법입니다. 첫 번째는요, 입으로 뇌를 깨우는 겁니다. 바로 오독오독 씹기 운동입니다. 좀 뜬금없죠? 하지만 이건 뇌과학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뇌로 가는 혈류량을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늘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턱을 움직여서 음식을 씹는 겁니다. 씹는 동작은 뇌의 엔진을 켜는 스위치예요. 음식을 씹을 때마다 뇌로 가는 피의 양이 20% 이상 늘어납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데 우리 몸이 쓰는 산소의 20%를 혼자 다 씁니다.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뇌로 가는 혈액이 중요한 거예요. 일본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치아가 없어서 잘 씹지 못하는 노인들과 치아가 건강해서 잘 씹는 노인들을 비교했더니 잘 씹는 그룹이 치매 발생률이 절반 이하였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껌을 15분 동안 씹게 했더니 단기 기억력이 30%나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턱 근육을 움직이면 뇌의 해마 부분이 자극을 받습니다. 해마는 뭐냐면요, 우리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건강해야 새로운 걸 배우고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실천하냐? 식사하실 때요, 죽이나 물에 말아 드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뇌를 늙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이가 불편하시면 임플란트나 틀니라도 하셔야 합니다. 치과 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나중에 치매 걸려서 드는 비용에 비하면 치과 치료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신 생당근, 견과류, 깍두기처럼 아삭아삭 소리가 나는 음식을 드세요. 무도 좋고요, 배추도 좋고 사과도 좋습니다. 씹는 맛이 있는 음식들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한 입에 최소 30번을 세면서 씹으세요. 하나, 둘, 셋 속으로 세면서 씹으면 뇌의 전두엽까지 자극됩니다.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빨리 먹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한 일주일만 연습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천천히 오래 씹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적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뇌 건강에도 좋으니까 일석삼조예요. 오늘 저녁 밥상부터 물렁한 것 말고 딱딱한 반찬 하나 꼭 올리세요. 아침에는 견과류 한 줌 드시는 것도 좋아요. 호두, 아몬드, 땅콩 이런 것들요. 두 번째는요, 몸과 머리를 동시에 쓰는 겁니다. 듀얼 태스킹이라고 하죠. 아까 김수동 아버님처럼 텔레비전만 보시는 건 수동적인 뇌입니다. 뇌는 편안하면 뇌습니다. 뇌를 약간 괴롭혀야 해요. 근육 운동 생각해보세요. 근육은 편하게 놔두면 빠지잖아요. 무거운 걸 들어야 힘든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죠. 뇌도 똑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걸으면서 머리 쓰기입니다. 걷는 건 발을 쓰지만 사실 뇌가 지시하는 고도로 복잡한 활동이거든요. 여기에 계산까지 얹으면 뇌세포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미국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단순히 걷기만 한 그룹과 걸으면서 인지활동을 같이 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후자가 전자보다 치매 예방 효과가 2배 이상 높았답니다. 왜 그럴까요?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쓰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산책 나가셔서 그냥 걷지 마세요. 끝말잇기 하며 걸으세요. 혼자서라도 중얼중얼 끝말잇기를 하며 걸으시는 겁니다. 산책, 책상, 상추, 추석, 석양, 양파, 파도. 이렇게요. 처음에는 쉬운 단어만 생각나실 거예요. 하다 보면 점점 어려운 단어도 생각나게 돼요. 혹시 단어가 생각 안 나면 그냥 다른 단어로 넘어가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또는 거꾸로 숫자를 세보세요. 100부터 7을 빼면서 걸으세요. 100, 93, 86, 79, 72, 65 이렇게요.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거예요. 뇌가 끙끙대며 고민하는 그 순간 뇌세포가 연결됩니다. 7 빼기가 너무 어려우시면 3 빼기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난이도를 높이는 거예요. 박수치며 걷는 것도 좋습니다. 3걸음 걷고 박수 1번, 5걸음 걷고 박수 2번. 노래를 흥얼거리며 걷는 것도 좋아요. 옛날에 즐겨 부르시던 노래 있으시죠? 그 노래 부르며 걸으세요. 이게 익숙해지면 치매가 올 자리가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부끄러우세요? 치매 걸려서 길 잃어버리는 게 더 무섭잖아요. 당당하게 중얼거리며 걸으세요. 사실 요즘은 혼자 중얼거리며 걷는 분들 많아요. 전혀 이상하게 안 보입니다. 매일 30분만 이렇게 걸으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어요. 날씨가 안 좋으면 집안에서라도 걸으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잠입니다. 뇌 청소부를 부르는 7시간 수면의 법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뇌의 쓰레기 베타 아밀로이드는 언제 청소될까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절대 청소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 뇌 속의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차가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씻어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현상인데요. 우리가 잠들면 뇌세포들이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세포 사이에 공간이 생기겠죠? 그 공간으로 뇌척수액이 흘러들어가서 쓰레기를 씻어내는 거예요. 마치 거리 청소차가 한밤중에 나와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처럼 우리 뇌도 밤에 잠들었을 때 청소가 되는 겁니다. 잠을 4시간, 5시간만 주무시는 어르신들은요, 매일매일 뇌에 쓰레기를 30%씩 남겨두는 셈이에요. 이게 10년 쌓이면 치매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하루에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자는 사람보다 치매 발생률이 2배나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잘 수 있을까요? 먼저 낮잠은 20분만 주무세요. 낮에 너무 많이 주무시면 밤에 청소차가 못 옵니다. 점심 먹고 좀 졸리시죠? 그때 20분 정도만 눈 붙이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2시간, 3시간씩 낮잠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오세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하지 마세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의 불빛은 뇌를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뇌는 불빛을 보면 아, 지금 낮이구나 하고 생각해요. 그러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정말 강력해요. 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텔레비전 다 끄세요. 그럼 뭘 하냐고요? 책을 보세요. 종이책으로요. 조명은 밝지 않게 은은하게 켜놓고 책을 보시면 좋습니다. 라디오 듣는 것도 좋아요. 햇볕을 쬐셔야 합니다. 낮에 햇볕을 30분 이상 쬐어야 밤에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제가 나옵니다. 우리 몸은 햇볕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이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낮에 햇볕을 안 쬐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커튼을 활짝 열고 햇볕을 쬐세요. 아침 햇살이 특히 좋습니다. 낮에도 가능하면 밖에 나가세요. 산책하실 때 햇볕 받으면서 걸으시면 일석이조예요. 돈 주고 사는 수면제 말고요. 낮에 햇볕 쬐고 몸 움직여서 얻는 꿀잠이 최고의 치매 예방약입니다. 수면제는 진짜 잠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오는 잠이 제일 좋아요. 침실 환경도 중요해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고 조용해야 합니다. 완전히 깜깜해야 해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좋아요.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좋아요. 어르신 가끔 내가 늙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밤잠 설치시는 거 제가 다 압니다. 깜빡깜빡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죠?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르신의 뇌는 낡아서 고장난 게 아니라 70년, 80년 치열하게 살아오신 인생의 기록들이 너무 많이 저장되어 있어서 잠시 정리가 필요한 것뿐입니다. 어르신의 주름살이 훈장이듯 어르신의 뇌도 그만큼 지혜가 가득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끔 깜빡하는 건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젊은 사람들도 깜빡합니다. 중요한 건 그냥 앉아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행동하세요. 움직이세요. 뇌를 쓰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꼭꼭 씹기, 걸으면서 계산하기, 푹 주무시기. 이것만 실천하셔도 어르신의 뇌는 다시 싱싱한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비싼 약보다 어르신의 하루하루 실천이 명약입니다. 제가 봐온 환자분들 중에서요, 이런 걸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정말 달라지세요. 3개월만 지나도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십니다. 6개월 지나면 가족들도 좋아지셨다고 해요. 늦은 건 없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천천히 씹어 드시고 내일 아침 산책 나가실 때 끝말잇기 하며 걸으시고 오늘 밤부터 푹 주무세요. 오늘부터 저랑 약속해요. 뇌를 방치하지 않고 매일매일 닦고 조이고 기름치기로요.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쌓여서 10년이 됩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10년 후 어르신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댓글에 나는 오늘도 뇌를 청소한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렇게 적는 손가락의 움직임조차 뇌를 깨우는 운동입니다. 전국의 수만 명 구독자분들과 함께 다짐하면 더 힘이 날 거예요. 혼자 하시기 어려우면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자녀분들한테 오늘 내용 설명해드리시고 같이 실천하자고 하세요. 가족이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저는 언제나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건강TV 여러분의 건강길라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